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장인뉴타운 이제 2년 만에 왔는데요. 2년 동안 시장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진도를 나간 좀 구역들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체크하러 왔었어요. 아, 예. 2년 동안 저희가 막 급격한 변화는 없는데, 원래 재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구역마다 추진하던 일들이 조금씩 지연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장인 4구역이라든지 뭐 15구역이라든지 14구역에 약간의 이제 조금 한 템포 앞으로 나간 그런 진도가 나간 케이스는 있고요. 네. 네, 저희가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건축 심의 전에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게 저희는 있는데, 그게 요번에 한 4월 달에 네. 저희가 통과가 돼서 이제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게 건축 심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고요. 15구역은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3월 29일자로. 아.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뭔가 이제 정말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15구역 자체가 워낙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구역이었는데 그런 어떤 험난한 풍파를 다 헤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런 소송에서 뭐 이기고 다시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빨리 스펙타클하게 빨리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조합 설립까지 무사히 잘 진행을 했어요. 이 장인뉴타운은 서울 뉴타운에서 제일 큰 구역이었었는데, 이게 진도를 나간 것도 있고 못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제 반쪽짜리 뉴타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던 것들이, 그때는 이제 민간 재개발로만 갔었는데 지금은 또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반 이상이 민간 재개발이니까 민간 재개발 중에서 1구역은 지금 어떤 상태죠? 1구역은 지금 레미안 아파트가 네네. 2019년 6월 달에 입주를 입주했죠. 했어요. 브랜드가 네. 지금 뭐였었죠? 레미안 포레카운티. 포레카운티. 네. 여기는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는 지금 약간 이제 가격이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에서 12억 사이. 그래도 이제 12억 정도까지 갔네요. 84 기준으로. 네네. 지금 2구역은요? 2구역은 코롱 하늘채. 제일 먼저 입주했죠? 이게 예. 2017년도. 17년도 11월에 입주했고요. 네. 여기 시세가 조금 더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구나. 왜냐면 선호하는 데가 다들 달라서. 여기 나중에 여기 역생기죠, 그리고. 네, 동북선 경전철역. 예, 그래서 뭐 그런 호재들도 있긴 한가 보다.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2억 정도, 11억. 네네. 기준으로. 네네. 3구역은 진도가 지금 어떻게 나고 있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합 설립 상태예요. 조합 상태. 예. 네네. 조합 설립까지 받아놓고 진도 네. 나가지 않고요. 네, 아직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잘 되겠죠, 그래도? 예. 워낙에 뭐 인기는 좋은데 매물이 없는 구역이라 매물이 저희가.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딱 끼고 있고 좋네요. 4구역도 이제 입주를 해야 돼. 입주가 아니라 여기 4구역이 제일 입지가 좋은 데잖아요. 네. 네. 저 4구역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4구역은 올해 이제 4월 1일 날 착공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착공 들어갔고, 네네.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GS 건설이고. 네. 여기 그 분양은 언제쯤 하나요? 일반 분양은 제가 조금 전에 조합에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 보시면 올해 될 것 합니까?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올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합에서 남아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들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무튼 뭐 장애유타운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구역이기 때문에. 네네. GS 건설이죠? 네, GS 건설. 브랜드도 정해졌나요? 네, 그냥 GS. GS로? 네. 알겠습니다. 4구역까지 말씀드렸고, 5구역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5구역은 레미안 퍼스트하이고요. 여기도 2019년 9월에 입주했어요. 그렇죠. 같이 입주했죠. 네. 예, 여기는 시세가 또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1, 4, 5, 네. 1, 4구가 아니라 1, 2, 5죠? 예. 네, 1, 2, 5. 1, 2, 5가 지금 입주를 해 있고, 7구역도 입주. 7구역 입주했죠. 네. 예, 이게 또 아이파크죠. 네, 아이파크. 이 아이파크도 시세가 비슷하고. 거기가 조금 더 세요, 아이파크가. 그렇죠. 가장 새 거니까. 네네.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한 13억 5천, 뭐 이 정도. 1억 이상 좀 비쌌네요. 네.
네. 이렇게 입주된 거죠, 결국은. 네. 1, 2, 5, 7 네네. 하고 있고 4구역에 지금 착공 들어가서 올 하반기 때 분양을 할 거고. 네네. 네, 여기까지인 거죠.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진도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구역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또 민간 재개발 중에서 또 진도 나가고 있는 게 어떤 거죠? 6구역하고 10구역이 아직 이제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거의 이주가 막바지에 달아 있고요. 네네. 한 뭐 8세대 정도가 이제 이주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철거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분양할까요, 그러면? 올해는 힘들죠. 힘들죠. 저희가 보니까 네. 철거가 들어가도 그해 분양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럼 일단 내년 이후로 가는 것이고, 네네. 시공사는 6구역 같은 경우는 라디우스 파크 프로지오라고 네. 예, 대우. 네. 대우 건설이 6구역은 네네. 그때 6구역도 나름 역세권이고 역세권이고 이제 여기 우이천변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수변공원을 아주 굉장히 예쁘게 조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네. 석계역이 1호선, 6호선 더블 그렇죠, 역세권이라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4구역이 대장이냐 6구역이 대장이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겠네요. 그런 입지가 구역이에요. 그러네요. 예. 또 4구역, 6구역은 지금 진도를 잘 나가고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10구역. 10구역. 예, 되게 좀 유명한 그 교회가 있는 사랑제일 교회가 사랑제일, 있는 예, 사랑제일 교회. 19역인데요. 네네. 그 교회랑 이제 협상이 잘 안 돼서 우선은 19역의 그 사랑제일 교회를 제척하고 네네. 다시 이제 뭐 도면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총회는 통과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달래고 협상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네. 예. 파워가 교회가 세긴 세네요. 그 교회는 정말 세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느 그리고 구역이었죠? 저희가 14구역, 15구역. 아, 14구역, 15구역. 네네. 어떤가요? 14구역, 15구역은?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잘 되는 구역이에요. 최근에. 네. 네네. 약간 최근에 약간 주춤하긴 해요. 한 두세 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뭐 재개발 지역에서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투자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늘 오시기도 했고 네네. 앞으로 이제 나갈 단계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하시고 초기 싶은 구역이다. 분들이 이제 뭐 초기 투자 금액 5억 미만에서 이제 투자하시러 들어오시던 그런 구역인데 네네. 최근에 뭐 15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이 되면서 두 군데 합해서 그러니까 나란히 있거든요. 14구역하고 그렇죠, 15구역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데 네. 합해서 거의 5,000세대 뭐 이렇게 넘어가요. 네네. 14, 15가 합해서 한 5,700세대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시너지가 있어서 더 인기가 좋고 특히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월동 역세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네요. 굉장히 크고 여기가 이제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다 그렇죠. 보니까 15구역만 예, 해도. 15구역도 인기가 좋고 속도는 사실 14구역이 먼저 났는데 조합 설립 인가도 먼저 나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촉진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요 15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단계는 같아 보이죠.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물론 14구역이 건축 시민은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요 두 개 구역이 가장 좀 투자하기도 편하고 금액대가 그래서 네네. 제일 인기가 좋은 구역이라고. 야, 그래도 아무튼 2년 전보다 진도를 제일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나왔고 네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래도 좀 활성화된 지금 네. 14구역, 15구역이네요. 네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간 구역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역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좀 어려웠었는데 공공 재개발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다른 구역들은 좀 어때요? 저희가 12구역이 이제 이사대책으로 인한 공공재개발 구역이에요. 이사대책. 근데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를 못해요. 그게 좀 청산 문제도 있고 네, 맞아요. 작년 2021년도 2월 4일 대책인데 네. 이 대책 나왔던 구역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브리핑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아까도 저희 이제 집 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게 거기 토지 이음이라든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데 뭐 이렇게 거래 제한이나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역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장인 뉴타운에 있는 부동산들은 여기가 이제 뭐 거래를 해가도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외부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외부 부동산을 통해서 이쪽을 거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 아무튼 12호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산의 문제
네.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란다. 네. 좀 조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12구역 중에 혹시 이 장애 뉴타운 중개업소가 아닌 외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받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냥 현지 계신 중개업소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도 이제 타 지역에 손님을 이제 타 지역 물건을 사드릴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그쪽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이쪽에 거래가 가능한 건지 네. 어떤 공부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재거지발에 좀 위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5.26 대책? 네네. 어떤 되게 공공재개발이 또 있지 않나요? 이게? 네, 5, 6 대책으로 해서 장이 8구역하고 8구역. 9구역. 음. 네, 두 곳이 선정이 됐고요. 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조합원 지양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업성도 좋고 뭐 이렇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이 어려워요.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무주택자가 그렇죠. 구입을 해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해서 실을 2년 입주해야죠. 뭐 맞습니다.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된 이후로 거래건이 거의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은 저희한테 좀 어렵다. 진짜 사고 팔고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좀 수익을 본다면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그렇죠. 분들도 못 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풀어주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18, 19요. 네, 8하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합해서 거의 네. 한 4,680세대 정도가 뭐 이제 건립 예정 세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네요. 네, 굉장히 커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1,180세대. 대단히네요. 11구역은 네. 사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아 사거리 쪽이 가깝죠, 이제 가깝죠. 가깝고 네. 거기서 그냥 현대백화점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미아 사거리 뒤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쪽이 또 대문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네. 어떤 그런 랜드마크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가 어렵다. 네. 예. 아이고 참 공공 붙은 것들은 이래저래 문제긴 하네요. 네네. 일단 거래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네요. 네. 이사 오시고 싶으신 분한테도 그렇고 새 아파트를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네. 것들이어서 그렇긴 하네요. 이게 뭐 투기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조차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맞아요. 저희가 또 얘기 안 했던 구역이 있나요? 저희 11구역하고 13구역이 있어요. 네네.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해지가 된 구역들인데 해지 구역들. 네. 현재 11구역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가 3곳이 있고요. 작게. 네, 네네. 이제 예정지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조합이 설립된 곳은 이제 3군데. 이제 건설사도 다 정해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13구역도 마찬가지로 3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요? 네, 건설사도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11구역이나 13구역은 이제 이렇게 작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탈출구가.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자꾸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뭐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어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하고들 이제 그쪽에다 공공재개발에도 동의서를 내보시고 신속통합에도 동의서를 내보시고 하는데 문제는 노후도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진 데를 제외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내보신다고 또 그렇게 또 하시고 계시고요. 10일은 냈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아마 또 역세권 재개발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딱 완성도 이렇게 딱 신도시로 바뀌고 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속도들이 다르니까 아무튼 네. 입지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물들은 맞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시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4구역도 그렇고 15구역도 그렇고 약간 이제 매물이 쌓이는 13구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또 동의서 건다 해서 분위기가 막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거래가 안 되던 것들이 뭐 이제 작년 10월, 11월까지 엄청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공공재개발을 또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매물이 쌓이고 14, 15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하시면서 어떤 이제 해답이 나올지 몰라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조금 나왔지만 네. 그때는 이제 바뀌길 기대하시는 마음에서 아마도 뭐 아마 그 매수자분들은 취득세 완화를 기다리실 것 같고, 그렇죠. 네,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약간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선 정국에서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들 분위기가 그쪽에 수혜를 많이 주는 분위기여서, 네. 그쪽은 저희가 조금 조용할 때 둘러보면 다 조용하진 않더라고요. 다른 쪽은 거래가 막 되고 있는데, 여기가 잠깐 멈춰 있다. 이제 그런 거였고, 최근에 14구역, 15구역도 약간 거래가 주춤한 상태인데, 지금 요번에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것도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취득세를 중과를 배제를 해줘야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실거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일단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일단은 매물은 있기 때문에 시세들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시세는 근데 많이 빠져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세는 많이 빠지진 않고,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 5억 미만도 지금 한두 개 있고요. 네. 보통은 5억 이상에서 6억 사이. 그리고 이제 4구역, 6구역, 10구역 같은 데는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7, 8억대다 보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이제 10억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고, 시세는 그 정도. 13구역이나 11구역 같은 11구역은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매물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지만 뭐 가로주택 몇 개 있지만 그래도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물이 거의 안 나오고요.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져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 뭐 한 3억대 초반 뭐 2002년도 2003년도 빌라가 그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세요. 네. 보통 좀 매물의 숫자에 있어서는 또 우리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피는 조금 올랐다. 네. 하지만 많이 부동되지 않았다.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하면 뭐 4구역, 네. 6구역, 10구역 같은 네네. 경우는 34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돈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총 금액이 우선은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뭐 금매로 나온 거 말고 한 8억 2천 선이 프리미엄이라고 봐요. 그럼 8억 2천에 조합원 분양가가 한 4억 4천 7백 정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의 한 12억 6천 정도면 4구역에 84 타입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럼 나중에 또 돈 더 낼 필요는 없는 거, 수업은 내고 없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비례율이 변동이 되면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84 타입은 별로 없어서 네. 제가 오늘 8억 2천 얘기하지만 이 매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제일 인기 있는 편일대가 84예요? 네, 84 타입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좀 뭐 5구라든지 아니면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한가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4구역이 일반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때, 분양 신청을 받을 때는 5구 타입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5구 타입을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조합원이 배정을 받게 되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구 타입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5구 A 타입, 2 타입, 뭐 3베이 판상형 같은 경우에 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평형 변경을 하면서 이 조합원들이 이러다가 내가 1층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갈아탄 게 이제 84였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대형 평형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84나 97 타입을 더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여기 97 타입도 있어요. 97이면 이제 40평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방 4개 있고. 네, 방 4개. 그것도 좋네요. 근데 97 타입은 거의 안 나오고 그거는 프리미엄이 한 뭐 9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9억 초반에 한번 거래했던 것 같아요. 일단 현찰이 8억 2천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현찰은 10억은 있어야 돼요. 10억은 있어야 되고. 네. 왜냐면 여기가 거의 다주택자분들이 사세요. 4구역 같은 그렇겠죠. 데는. 네, 그러니까 토지 취득세가 4.6%대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들어오시기가 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그걸 못 받으시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못 받으니까. 예,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이 작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 부담금도 적잖아요. 비례율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작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무주택자라 그래도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40%가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짜리를 내가 피를 9억을 주고 산다.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무주택자라 뭐 이주비 대출을 받겠다. 그래봤자 4천이에요. 그럼 초기 투자 금액은 9억 6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네. 일단은 좀 진도 거의 다 나간 뭐 4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현찰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좀 초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아까 한 4억 5천에서 4억 5천. 네. 5억 5천 사이. 만약에 또 추가 분담금 이런 건 좀 더 그만큼 또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그거는 추가 부담금 내야 되겠죠. 피가 일단은 8억 2천 정도이고 4구역은 네. 초기 같은 경우는 4억 2천 정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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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장인 뉴타운에 관심이 있거나 좀 이제 매물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황금부동산 오셔갖고 상담하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나눴던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좀 준비하셨는데 말씀 못하신 거 있나요? 그냥 인근에 뭐 이제 센터피스라든지 저희 쪽 말고 기름동 쪽 거를 오늘 아침에 좀 보다 보니까 거기는 34평이 지난해 이제 16억 뭐 5천 뭐 이렇게 다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클라시아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저희는 아직 완성된 구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4구역이나 6구역이나 10구역 같은 데는 사실 역세권이고 앞으로 여기가 완성이 되면 걔네들보다는 새 아파트고 입지에서 크게 뒤처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재 구입을 하시면 12억 초반에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는 3년이나 4년 후에는 그 친구들은 훨씬 더 비쌀 거고 저희는 또 그만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동에 또 지금 동북선 네네. 좀 공사하고 있고 이게 네. 2025년 개통인가요? 2025년 11월. 네. 동북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지난 다음부터는 또 지역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서 장인 뉴타운은 뭐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점점 좋아질 일만 남은 것들이니까 수요도 또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